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기초경제수학 특강 제6장 수열하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복리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현재 가치, 미래 가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100만 원과 1년 후에 100만 원은 같은 가치예요, 아니에요? 같은 가치가 아니지. 왜요? 아니 그렇잖아. 지금 100만 원은 내가 바로 쓸 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1년 후에 한다라고 하면 은행에 여기 있는 것처럼 예금을 하게 되면 이자만큼 내가 돈을 더 받아요. 6%다라고 하면 뭐 대략 0.06 해가지고 106만 원하고 가치가 똑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만 원 이건 이제 현재 시점인데 1년 후라고 할게요. 1년 후. 자, 1년 후가 이렇게 되면은 100만 원에다가 더하기 이자율이 붙어요. 0.06 R이라 그럴까요? 그러면 100만 원 이렇게. 만약에 이게 R이 10%면 요게 10만 원이 붙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나와 있는 거는 1 플러스 R 100만 원. 여기서는 이제 R이 0.06이기 때문에 106만 원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의 100만 원이 1년 후에 100만 원하고 가치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의 100만 원은 1년 후에 얼마랑 가치가 똑같습니까? 하면은 1년 후에 106만 원하고 가치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뒤집어 얘기해 볼게요. 1년 후에 살짝 한번 생각해 볼까요? A라는 가치가 있다 합시다. 그럼 이걸 현재 시점에서 타임머신 타고 가서 땡겨온다 할게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 가만히 보세요. 106만 원은 여기 1 플러스 R을 곱해준 거야. 100만 원에다. 그럼 여기다가 1 플러스 R로 나눠주게 되면은 요 값이 되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현재 시점의 가치로 바꾼다 합시다. 이걸 현재 가치라고 할인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현재 가치로 바꾸는 방법은 A에다가 1 플러스 R로 나눠주면 돼요. 만약에 여기 100만 원을 미래 가치로 바꾼다 합시다. 그러면 1 플러스 R을 곱해주면 되고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이 100만 원을 현재 가치라 하고 뭐 10년 후, 10년까지 계속하면 그 앞으로 이건 1년 후로 했지만 그걸 미래 가치라고 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프레젠트 밸류 아니면 퓨처 밸류 이렇게 쓰게 돼요. 우리가 이제 복리라는 게 있고 이자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단리라는 게 있는데 복리라는 것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금에다가 원금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2년 후로 할게요. 그러면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자가 붙게 되면 뒤에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00 이런 꼴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는 복리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요.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요거 한번 볼게요. 원금이 A1이 되는데 매기에 R의 이자율로 복리로 계산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면 자, 원래 원금이 A가 있었어요. 1년 후에는 이자가 얼마 붙습니까? 하면 A에다가 R만큼이 붙는 거야. 100만 원에 6%면 100만 원 곱하기 0.06 해서 6만 원이 붙는 겁니다. 자, 그럼 원리금의 합계는 요거 앞에 나와 있는 거죠. 요거 다시 쓰면 이거죠. A에다가 A, R 이렇게 된 거야. 그걸 A를 앞으로 빼낸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 A 1 플러스 R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또 그 다음 해에 이자가 또 붙어. 그래서 이자가 이렇게 또 붙어요. 그럼 요 이자 붙은 거만큼을 다시 또 더합니다. 원금에다. 그럼 다시 원금이 이거잖아. A 1 플러스 R이고 더하기 여기요. 이자가 A 1 플러스 R에다가 여기다 또 R 이렇게 이자가 붙은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요거 겹치는 걸 앞으로 빼내게 되면은 A 1 플러스 R 되고 요거 다시 1 플러스 R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1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쓴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N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그때 원리금의 합계는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 1 플러스 R의
n승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론만 암기하시죠. 자, 여기는 것처럼 A1을 매기 아래 이자율로 복리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n기 후의 원리금의 미래 가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요거.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1억 원을 연 이자율이 5%인 매년 복리로 계산하는 은행에다 예금을 하게 되면은 5년 후에 원리금의 합계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거 생각하시면 1억 원에 1 플러스 0.05에 5승 해서 1.276억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지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현재가치 이거는요. 지금 살짝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n기 후에 복리로 계산된 특정 원리금의 합계 미래가치를 현재 도대체 얼마 있어야지 원금이 있어야지 이렇게 만드니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이자율이 말이야 6%야. 근데 현재 얼마가 있어야지 106만 원이 1년 후가 되겠니? 이렇게 되면 그렇죠. 요거는 현재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A라고 합시다. A에다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1 플러스 R 이렇게 되는 거야. 1년 후라고 하면 지금 여기는 이제 N년 후 이렇게 해서 좀 더 어렵게 되는데 1년 후면 N이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6%면 어떻게 돼? 그러면 당연히 1 플러스 0.06 이렇게 될 거야. 그럼 1.06이니까 A는 이렇게 A는 여기 있는 것처럼 106을 이렇게 1.06 이렇게 나눠주는 거니까 1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했던 거를요. 앞에는 어떤 100만 원의 A의 가치를 미래로 1년 후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야. 이게 미래 가치가 되는 것이고 미래 얼마의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야. 이걸 디스카운트한다, 할인한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가치 A가 미래 가치 요거랑 값이 같습니다. 그럼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려면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관계식만 머릿속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보통 이제 여기선 N기 후까지 했는데 1기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겠고요.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자율이 연 10%로 복리 계산되는 아무 얘기 안 하면 우리가 우리 시험 볼 때나 경제학 책에서는 그냥 복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R이 10%야. R이 10%가 0.1 이렇게 되고 100만 원의 예금이 3년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게 A가 되는 거예요. 앞에 걸로 이렇게 보면. 자, 요게 100만 원의 예금은 3년 후 원리금의 합계가 이렇게 되는데 역으로 연 10%로 3년간의 복리 계산된 미래 가치의 현재 가치는 133.1만 원의 현재 가치는 100만 원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미래 가치를 특정 이자를 정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 이걸 할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스카운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용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뭐 경제학에서 이걸 계산하세요 이렇게 뭐 하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한번 요거 참고로 봐주시고요. 요거 하나만 정리해 주세요. 매년 B1식 영구히 지급받는 채권이 금리가 10%일 때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이 채권 가격이라는 거 할 때 우리가 활용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설 보시면서 앞에 했던 등비 수열의 합고고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 해야 됩니까 하는데 이걸 그냥 한번 요거는 밑에 해설 보시면서 앞에씩 정리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우리 중요합니다. 미시경제학에서 주로 많이 활용되는 건데 어떤 한 가계가 현재 소득과 1년 후, 1기 후의 미래 소득은 각각 1억 원과 그리고 1.1억 원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점이 이렇게 있어.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할까요? 현재라고 할게요. 현재를 t가 제로기라고 합시다. 자, 미래를 우리가 1년 후 해서 t가 1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소득은 Y0는 지금 1억 원 해서 억자는 뺄게요. 자, 그리고 미래 소득은 Y1은 1.1억 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이 가게가 미래소득을 최대로 할인해서 현재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미래의 1.1억 원은 우리가 현재 시점으로 가져와야 되잖아. 지금 저걸 그냥 쓸 수는 없지. 그러면 디스카운트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디스카운트 합니까? 요거 1 플러스 R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할인을 해서 현재 시점으로 같이 가져와야죠. 아니,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가 똑같은 건 아니잖아.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 여기 Y1이 1.1 하는 것은 어떻게 할인한다? 왜 1 플러스 R로 할인하면 돼. 그래서 여기 보시면 Y1은 현재 시점으로 하면 1 플러스 R로 할인하면 되는데 이 1R이 지금 10%잖아요. 그러니까 1 플러스 0.1 Y1은 지금 얼마야? 1.1 이렇게 맞췄어요. 딱 떨어지게. 그러니까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얼마까지 내가 지출이 가능한가에 요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내가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지출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네. 요거를 지금 더하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더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현재 지출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크기는 Y0 플러스 현재 나의 1억 원은 그냥 내가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Y1 미래 버는 소득은 1 플러스 R로 디스카운트 할인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1억 원 더하기 1.1을 1.1로 나누면 2억 원. 그러니까 2억 원을 내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바꿔가지고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미래에 소비를 한다 그러면 미래의 맥스가 얼마까지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미래에. 그렇죠. 미래 하게 되면 여기 1억 원을 내가 미래 가치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Y0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Y0는 지금 1억 원이고 곱하기 1 플러스 R이 지금 10%잖아요. 차입이자율이 0.1이잖아. 그러면 0.1 이렇게 되면 요거 1.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미래에 소비 가능한 한 최대한의 크기는 미래의 소득 1.1억 원에다가 현재 1억 원을 미래 가치로 바꾼 게 1.1 그러면 2.2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일반화돼서 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버는 소득, 미래 버는 소득, 이게 1 플러스 R. 요거는 우리 미시경제학의 예산선 그걸 좀 보셔야 되는 거니까 살짝 경제학 원리를 좀 원론이나 미시학을 안 배우신 분들은 우선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이게 내가 총 사용 가능한, 이용 가능한 소득이 되겠고 요걸 가지고 현재 소비를 하거나 미래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래 소비대 1 플러스 R로 할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현재 소비 C0가 있고 미래 소비 C1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현재 소비만 한다. 그러면 현재 소비 C0만 한다. 그럼 C1이 제로야. C1이 제로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C0는 맥스 얼마가 됩니까? 이게 바로 최대가 돼요. 여기 보시면 B점에 해당하는 점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B점이 요거야. Y0 플러스 Y1을 1 플러스 R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A점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A점은 어떻게 됩니까? A는 이게 내가 현재 소비를 하나도 안 하는 거야. C0가 제로가 되는 거야. C0가 제로가 돼요. 그럼 C1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거랑 똑같아. C1은 1 플러스 R 여기다 곱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요 A, 최대한의 현재 소비가 빵이고 미래 소비해야 한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버는 소득이 있잖아요. 은행에 이자 수익이 있어. 이자만큼 얻게 되고요. Y1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요게 이제 경제학할 때 시점 간 자원 배분에서 우리가 활용합니다. 그래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어떻게 나누게 되는가 식을 세우세요 해서 여기가 이니셜 초기 부전점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무찰곡선이 지나게 되면 뭐 저축자가 되고 이렇게 되면 차입자가 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확장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면 산으로 가니까 요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요 원리가
경작에서 사용된다.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직접 따왔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초월 함수를 활용하는 건데 이거는 뭐 경작에서 우리가 직접 하진 않아요. 근데 무슨 뭐 화폐금융론이나 뭐 아니면 성장 같은 거 경제 성장할 때는 좀 쓸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뭐 수험 경작이나 기본 미시 뭐 이런 거 할 때는 뭐 그냥 뭐 거시 할 때는 뭐 크게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만 살짝 봅시다. 자, 매기 이자 지급 횟수와 복리 계산. 자, 이자율이 R로 복리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원래 1년 하면은 우리가 그냥 R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매월이야, 매월. 그러니까 R이라는 이자율을 주는데 그게 만약에 12% 이자율을 줘요. 근데 매월 주는 거면은 그 12로 나눠서 1%씩 매달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월이에요, 매월. 그러니까 1년 후에 원리금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원금에다가 1 플러스 R인데 이걸 12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건 12번, 12번 주는 거니까 12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매월이라는 거. 앞에 본 것처럼 첫 번째 달의 원리금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요거야. R을 12로 쪼개서 주고 두 번째 달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두 번째 달은 복리니까 첫 번째 달의 원금에다 이자에다 또 이자가 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달 말의 원리금은 여기다가 이자에 또 이자가 이만큼 붙은 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첫 번째 달인데 두 번째 달은 이렇게 돼요. 이런 과정을 매달 반복하게 되면은요. 12달 후, 그러니까 1년에 12번 받는 거니까 12달 후에 원리금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거에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요 끝에 12승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러한 거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그래서 A부터 A의 원금을 이제 1년 동안 주는데 12달까지 이렇게 됩니다. 매월 이자가 이렇게 더해지고요. 원금에다도 이렇게 돼서 이걸 다 계산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살짝 앞에 얘기했던 거 보기 좋게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이자율이 R인데 1년에 N번 복리 계산하면 우리 앞에서는 12번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12로 나눴는데 N번 복리 계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율을 N으로 나누면 되겠지. 1년에 2번 준다 그러면 12%의 이자율을 2번 주면 6%씩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N으로 나눠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아까는 10이니까 여기 N하고 이게 똑같았잖아. 이게 12, 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번 주니까 12승 이렇게 되는 거. 이걸 일반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요. 1년에 N번 이자율을 복리로 계산을 하는 건데 원리금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는 요만큼이 되고 12번 복리를 계산하니까 이렇게 됐었어요. 앞에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12번 대신 N번 하니까 12 대신 여기 나와 있는 N을 집어넣게 되면 N번 복리 계산하게 되면 원리금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요. 일반화된 공식 머릿속에 잘 체크해서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 매기 N번 복리 계산되는 거 우리 지금 살펴봤고요. 자, 그랬을 때 T기가 지난 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1년 후가 아니라 뭐 2년, 3년 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첫 번째 기간에 N번씩 T기간 복리 계산을 하는 원리금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1기 동안 늘어나게 된 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원래 1원 있었으면 거기다가 N으로 이자율을 나눠주고 N승 이렇게 한 겁니다. 자, 2기 동안의 원리금의 증가에다가 요만큼 더하면 2기의 원리금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에 A에다가 원래 이제 처음에 원금에다가 1 플러스 R에 N분의 R 해서 2의 N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2기 후니까 2기 후 지금 일반화시켜서 T기가 지난 후 이렇게 하게 되면 2기가 지났을 땐 여기 2N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T기가 지나면 이게 TN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화된 식 요거 머릿속에 잘 체크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이걸 뭐 직접 할 건 아닌데 한번 생각하는 논리로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저축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예금에 대해서 매월 이자를 복리 계산합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은행에 집어넣었어. 근데 1년 단위로 정기예금 하는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고 매달 복리로 계산하는 저축은행에다가 10년 만기, 10년 후, T가 이제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기예금을 넣게 되면은 이게 10년 후 매월이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N이 1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시중은행에 넣게 되면 그냥 끝이야. 10년 하면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주게 되는 거니까 10번을 받게 돼요. 그래서 10 이렇게 되는데 저축은행에 넣게 되면은 매달 주는 거야. 그러니까 1년에 12번, 10년이면은 120번. 그러니까 여기 NT 곱하니까 이게 12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매달 하는 거니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요거식 있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N 이자율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게 N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계산하게 되면은 당연히 매달 이렇게 이자를 챙겨주는 게 한 180만 원 정도 더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자가 붙고 자꾸 이렇게 되니까 더 파이가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매기 복리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영원히 무한번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T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쭉 가게 되는 거야. 자, 요거요. 우리가 자연대수 요거 그냥 암기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뭐 원주율 같은 거라든가 뭐 3.14 뭐 파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무한수 나타내는 그런 거의 특성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가 이걸 계산하면 2.17828 뭐 복잡한데 끝이 없으니까 한 대충 2.17 정도만 넣어 두셔도 되고요. 감으로. 근데 요 식을 잘 봐보세요. 이거는 m이 요거 값이 이제 무한히 커지는 거야. m이 커지면 여기 분모는 점차 커지면 제로에 가깝게 되면서 얘가 또 커져요. 얘는 커지면서 얘가 또 커지니까 이거는 제로로 가깝게 되면서 이게 어디로 수렴하냐면 2.17 이렇게 수렴합니다. 아셨죠? 이 정도만 봐주시죠. 실제로 막 뉴메리컬리 수치적으로 막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복리 계산의 횟수가 무한대가 된다라고 하면 T기 후에 원리금을 리미트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복리 계산 N기니까 무한번, N이 무한대까지 가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요 복리 계산하는 요 원금에다가 값이 이렇게 되잖아.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자연대수 그걸로 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요걸 두 개 비교해 보세요. 여기 두 개. 비교해 보면 자, 다시 한번 지우고 한번 봅시다. 자, 여기를 이제 비교해 보는 거야. 여기랑 두 개를. A는 밖으로 빼고요. 그러면 여기 M, R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요 꼴로 맞추기 위해서 R분의 N을 그러니까 R분의 N을 M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끄집어낸 거야. M이죠 M이죠. 이렇게 여기 M R분의 M을 요거 뒤집은 거야 요거. 여기 뭐 좀 여기 다시 여기 M이잖아 M 그러니까 M분의 1을 N분의 R 이렇게 써서 뭔가 식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걸로 놓은 다음에 N이 RM 이렇게 되니까 N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요 값은 이런 식으로 값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n분의 1로 만든 거야. n분의 1로 만들고 여기 m이 그대로 있고 뒤에 rt만큼 뒤에 곱해진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거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걸 다시 한번 쓰게 되면 A2에다가 RT승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요거 좀 뭐 어떻게 보면 복잡하긴 한데 여기 나와 있는 자연대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식을 좀 간결하게 표현했잖아. 매번 이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식을 표현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이제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자율이 이렇게 했을 때 얼마의 미래 가치는 어떻게 되고 복리로 연속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하는 건데 여튼 그냥 여러분들이 해설이 있으니까 앞에 나와 있는 공식을 한번 참고로 본다라는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당장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런 것들도 우리가 경제학에서 활용되는구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또 미래가 먼 미래에 발생하는, 또 금융에서는 이제 금리를 지급할 때 복리로, 그리고 매달 지급할 때 어떻게 계산되는가, 뭐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약간 뭐라고 할까, 우리가 서메이션 하는 거 할 때 나타내는 뭐 그런 서메이션 연습하는 거니까 참고로 한번 요거는 봐주시면 되겠고, 약간 통계에서 뭐 평균이라든가 아니면 분산 계산할 때 좀 많이 이렇게 비슷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로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수열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살펴봤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이거 시점 간 자원 배분할 때 활용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약간 논리적인 생각 잘 보시고 경제학 들어가셔서 이런 게 활용되는구나. 다시 어디 부분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필요할 때 찾았을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에 너무 암기하지 마시고요. 대신 뭐 시간 되시면 연습 문제 풀어보면서 그 기본적인 식 같은 걸 머릿속에 한번 좀 이렇게 탑재해 두시면은 좀 이제 자꾸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간 낯선 게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경제학 공부하실 때 약간 뭐 수리적인 뭐 그런 표현,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미분 파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